그 3.11 그 후쿠시마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이제 성미산 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까, 특히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색깔을 만들어낼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생태 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이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녹색평론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김종철 선생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지금 그 녹색평론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관심도 없고 특히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있었고, 점차 이제 그것들의 구상을 좀 다듬어 갈 즈음에 이제 후쿠시마 그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서 아, 정말 이제 우리가 더 미룰 수 없는 거구나. 정말 시급하게 이제 이것들을 교육과정으로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이제 계속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또 이제 실행하고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교육과정의 틀을 이제 잡아왔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선생님들 만나고 뭐 이렇게 강연 비슷한 것들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는 당신네 학교는 그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점에서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해서 그 굉장히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사회 일반의 그 가치관과 통념, 또 이 교육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 말하자면 구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그리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과 어떤 점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따가 이제 교육과정을 보시면 아마 그게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좋은 교육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마음껏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껏 못하고 굉장히 많은 한계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또 현실과 많이 타협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사실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육의 목적이 뭘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늘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묻는 거와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 교리문답 같은 걸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정말 영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뭐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저는 이제 좋은 삶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제 그 잘 살기 또는 잘 삶이라고 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제가 좋은 삶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상호주관적 가치 이런 것들을 훨씬 잘 드러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행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에 그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생태적인 의미에서의 그 맥락에서의 좀 뭐랄까 그 어떤 좋은 삶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저는 좋은 삶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이 생태 교육을 할 때 성전학교에서는 늘 염두에 뒀던 것이 우리 부모들과 또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이 생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제 좀 이 학교 지형도 좀 바뀌고 사회적으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좀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 됐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성민사학교 내에서도 왜 학교가 이렇게 계속 생태를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조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이제 고민거리였고 사실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좀 찾아냈던 답은 이게 바로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다 우리는. 이게 그냥 환경교육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당위적으로 이게 지금 생태위기 시대니까 뭔가 생태교육을 해야 해. 이런 방식의 것들이 뭔가 좀 잘 안 먹히거나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을 좋은 삶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산다 그럴 때 이거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삶을 그러면 꾸려 나가려면 어떤 것들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면서 교육 과정을 사실 설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의 좋은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특히 우리 삶의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오히려 저는 사회적인 조건이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태위기 시대에 생태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동원이나 또는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당위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학습자의 삶에서의 자기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학습자의 삶이 지금 현재에서도 굉장히 좋은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듀이가 이제 경험과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또 나의 교육 신조 같은 데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듀이가 러닝 바이 두잉을 이제 주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러닝 바이 두잉이 마치 이제 체험학습 같은 식의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듀이를 좀 읽어보면 사실 이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듀이는 철저하게 이렇게 삶과 교육의 말하자면 일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어떤 점에서는 삶 자체가 바로 교육이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이제 듀이도 교과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성의 어떤 개발을 강조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듀이는 이제 그래서 교육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하던 일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학교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 삶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육이고 그 해결을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적인 성장이나 인격적인 성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듀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자기의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듀이의
마담 주장을 저희는 많이 참고를 했어요. 교육과정 설계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것은 성미산 학교가 이제 물론 성미산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소가 마을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안에서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국가에서의 그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복잡하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마을에서는 개인의 어쨌든 노력과 내 이웃과 함께 무언가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마을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마을에서 좋은 마을살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맥락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만 봐도 어느 이제 그 동네와는 굉장히 좀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때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뭐 말씀도 많이 하셨죠. 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부의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직접적인 액션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소소한 어떤 선물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정도의 마을살이인 거지 그것들이 어떤 사회운동으로서의 전환운동과 이렇게 접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전환의 맥락에서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디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간디 유명한 말이죠. 마을에서 물레를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이 이 농업과 수공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정치적인 자치가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마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디가 꿈꾸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인도의 70만 개의 마을이 이와 같이 자립하고 자치하는 마을들이 연대를 하는 것을 이제 꿈을 꾸는데 이거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생태적인 어떤 생태 전환의 전략으로서 사실 대단히 중요한 저는 그 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은 그 헬레나 호치 여사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로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머레이 북친이 이야기했었던 어떤 그런 연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자치단체, 자치 공동체 이런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마을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자립과 자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이제 성미산학교의 교육의 어떤 교육과정의 스펙트럼이 거기에 이제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학교란 뭘까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이나 마을 같은 데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조금 인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좀 강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만든 장치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형식적인 교육, 우리가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 형식적인 교육이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세팅된 것이 학교고 학교의 역할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와 좀 다른 것은 과거와 이제 가정과 마을에서 하던 그 교육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지금은 너무나도 현격하게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학교로 이제 몰리고 있고 학교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학교는 가정의 역할도 해야 되고 마을의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형식적 교육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팅한 그 교육 장치로서의 학교의 역할도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실례를 좀 보여드리면 성민선학교의 그래서 교육 과정의 큰 분류는 마을에서의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접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고 또 이제 성민선학교도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떤 욕망과 사회적인 가치, 통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민선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도구적인 교과, 문해력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저희들이 봤을 때 문해력과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민의 이제 시민 소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예술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적 전환에서 그 전환을 직접적으로 하는 전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동학습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융복합적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1년 프로그램이 이제 농장학교 같은 것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나 프로젝트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오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전환 마을, 그 다음에 마을에서의 좋은 삶 이런 것이고 그것들의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것은 홍성에 있는 이제 풀무학교나 거기 이제 제 글에 나와 있던 이제 영국의 이제 토트네스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립과 자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마을들이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조금 구체적인 모델로 저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그 마지막에 그 편성표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저도 최근 2, 3년간은 이제 성민선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는 저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2, 3년 전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다시 재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과 글이나 영어, 수학 같은 비중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이거를 좀 더 사실 줄여야지 이제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보통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어쩌면서 이제 성민선학교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이제 정치적 기획이어서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온한 불온한 과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실 뒤엎자는 거죠. 뒤엎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메시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서는 자기의 삶, 지금 현재의 삶을 좋은 삶으로 계속 이렇게 성찰하게 하고 그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좋은 삶을 이루는 어떤 그 바탕으로서 어떤 생태적 문명 이런 것들로 가는 길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거기 잠깐 보면 그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이제 목적 중심의 교육과정을 굉장히 날카롭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지금 이제 기후행동구 청소년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미래가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교과와 학교라는 것을 빼고 교육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